축구 승무패 9회차 프리뷰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8경기 프리뷰 영상을 전해드리고 나머지 14경기, 라리가 6경기 추가를 해서 라리가 경기들은 네이버 TV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9회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페인 라리가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른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팀들이 바로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른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은 체력적인 누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주중에 아우크스부르크와의 FA컵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주중에 컵대회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홈에서 도르트문트가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1등으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누리사인이라는 감독이 경질이 된 다음에 그래도 누리사인 감독 경질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확실히 감독 교체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여전히 분데스리가에서 5등을 달리면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무려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제 아무리 주중에 컵대회를 치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르트문트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홈발이 있다는 점과 슈투트가르트에서 지난 시즌 리그 28골을 넣었던 공격수 기라시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번 시즌 이적이 됐고 이 기라시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도르트문트의 기라시 선수가 친정팀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맹활약을 해준다면 도르트문트도 감독 교체 효과와 더불어서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와 다른 점이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5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20개 팀이 경쟁을 해서 18등부터 20등이 강등이 되는 반면에 독일 분데스리가는 20개 팀이 아니라 18개 팀이 경쟁을 해서 18등, 17등이 다이렉트 강등, 그리고 16등이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강등권 경쟁이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호펜하임과 우니온 베를린이 나란히 15등과 14등을 달리면서 거의 강등권 언저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강등권 경쟁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고 특히나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특유의 수비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호펜하임이고 이 우니온 베를린 역시 14등으로 처지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5대5 강등권 매치 5대5의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하이덴하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9등이지만 충분히 유럽 대항전 티켓이 걸려있는 5등, 4등, 3등까지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프라이부르크가 유럽 대항전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 16등이기 때문에 이 잔류,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양 팀의 체급 차이와 경기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이 경기 레버쿠젠이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레버쿠젠이 주중에 2부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쾰른과의 컵 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레버쿠젠의 로테이션 강도에 따라서 이번 주말 펼쳐지는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첫 맞대결이 레버쿠젠이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레버쿠젠이 가까스로 극장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이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특히나 공격력이 매섭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이 볼프스부르크의 공격 원투펀치인 요나스 빈 선수와 아모우라 같은 선수들이 리그 8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레버쿠젠이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가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5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무승부 비중이 꽤 높다는 점에서 이 레버쿠젠이 오늘 새벽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FA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얼마만큼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말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정해진다면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고춧가루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마인츠 대 아우쿠스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마인츠가 근소하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우쿠스부르크는 주중에 슈투트가르트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주중에 컵대회를 치렀다는 점에서 컵대회를 치르지 않은 마인츠보다 체력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버카르트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갔던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데 이 버카르트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이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마인츠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이 마인츠의 버카르트라는 공격수가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버카르트 선수가 이탈이 된 이후에 마인츠가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마인츠가 만약에 이 버카르트라는 최다 득점 공격수가 복귀가 된다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마인츠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등을 달리고 있고 충분히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고 아우쿠스부르크는 현재 12등인데 아우쿠스부르크가 프리미어리그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이 돼본 적이 없는 팀인데 아우쿠스부르크가 현재 12등으로 그래도 승점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정쩡한 승점이라는 점에서 마인츠의 체력적인 우위와 유럽 대항전 티켓을 향한 동기부여 그리고 마인츠의 주포 공격수 버카르트 선수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마인츠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마인츠의 에이스 공격수 버카르트가 또다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다면 이 경기 아우쿠스부르크가 좀 더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올라갈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로 들어온 메넨글라트바흐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 메넨글라트바흐가 충분히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이 되면서 이 마르무시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확실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프랑크푸르트이고 이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충분히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양팀의 첫 맞대결이 프랑크푸르트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당시에 퇴장자가 나왔지만 마르무시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프랑크푸르트가 마르무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메넨글라트바흐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 8번 경기 메넨글라트바흐의 승점 획득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 홀슈타인킬 대 보움의 경기인데 이 경기 단두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이 경쟁을 하고 18등과 17등이 2부 리그 다이렉트 강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홀슈타인킬이 17등, 보움이 18등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서로를 꼭 잡아야 하는 이른바 승점 6점짜리 단두대 강등 매치이고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은 2대2 난타전 무승부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11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고 양팀 모두 무승부 승점 1점으로 만족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데스리가 마지막 경기 13번 경기로 들어온 라이프치히 대 잔크트 파울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 많은 분들께서 라이프치히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계시지만 잔크트 파울리가 은근히 까다로운 것이 먼저 양 팀의 올 시즌 분데스리가 맞대결은 0대0 무승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주중 펼쳐졌던 FA컵 맞대결에서는 이 라이프치히가 잔크트 파울리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잔크트 파울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는데 이 잔크트 파울리라는 팀이 승격팀이지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그만큼 잔크트 파울리가 수비 조직력이 있는 팀이고 특히나 활동량 랭킹을 보시면 이 잔크트 파울리가 굉장히 최상위권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서 대놓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라이프치히가 지난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에 그친 것처럼 이 잔크트 파울리의 이른바 걸레 수비에 가로막혀서 은근히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도 기본적으로 도르트문트와 비슷하게 홈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잔크트 파울리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다는 점, 활동량도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 이미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 잔크트 파울리가 홈에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충분히 잔크트 파울리의 고춧가루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6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8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페인 라리가 6경기 프리뷰 영상은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풋볼살롱 네이버 TV 들어오셔서 무료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구독자 전용으로 풋볼살롱의 분석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